73세의 나이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올 줄이야. 영우 씨, 조금만 더 하래. 더 깊게 만져줘요. 나조차 믿기지 않았다. 어느새 영호가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그의 거친 손이 내 손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73살이라는 나이에 누군가의 체온이 이토록 생생하게 가슴을 흔들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사찰 뒤편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평상에서 우리는 조심스레 서로의 숨결을 나눴다. 처음 맞닿은 입술은 떨림으로 시작했지만 곧 깊은 갈망으로 번져갔다. 방 안에 들어와 조심스레 문을 닫고 묵묵히 서로의 옷깃을 하나씩 풀어내며 우리는 다시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 젊은 날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생의 벅찬 순간이 그 밤 내내 이어졌다. 조용히 스며드는 금기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금기의식한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내 이름은 김미영. 올해 73이다. 평생 시장 한 구석에서 국수집을 하다가 얼마 전 문을 닫았다. 42년이나 붙잡고 있던 일이었지만 임대료는 해마다 치솟고 코로나 이후로는 손님 발길이 뚝 끊기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가게 셔터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몸은 아직도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내려가 육수 끓이려다 멍하니 서 있곤 한다. 아, 이제 그럴 필요 없구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린 듯 허전하다. 남편은 벌써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혼자 버티며 살았다. 딸은 호주에 있어 1년에 전화 몇 번 하는 게 전부고 아들은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한 번 본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그전엔 미처 몰랐다. 그래서 요즘엔 혼잣말이 부쩍 늘었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괜히 혼자 중얼거리게 된다. 혼자 먹는 밥은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요즘은 라면이나 대충 끓여 먹고 때우는 날이 많다. 며칠 전 오랜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다. 나랑 동갑이고 무려 45년지기 친구다. 야, 가게 문 닫고 나서 연락도 없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렇게 나를 다그치더니 갑자기 절에 가자고 하는 거다. 템플스테이라고 있대. 절에서 2박 3일 지내는 프로그램이래. 우리 한번 가보자. 처음엔 펄쩍 뛰며 거절했다. 내가 절은 왜 가? 그런 데는 죽기 전에 가는 거 아니야? 평생 국수집 하면서 거짓말도 얼마나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절에 가서 뭘 해? 내 말이 끝나자마자 영숙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평생 남 등쳐먹은 적 있냐?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국수 말아준 게 죄냐? 순간 뜨끔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영숙이 말이 맞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남한테 해끼친 적도 없고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왔는데 왜 스스로를 자꾸 죄인처럼 여기고 있었을까? 영숙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내 몸도 마음도 다 병든다. 그냥 공기라도 바꾸자. 절에 가서 명상도 하고 스님 법문도 듣고 산책도 하고 밥도 맛있게 나온다더라. 솔직히 밤 얘기에 살짝 끌리긴 했다. 그래도 내가 가서 뭐 하냐? 다 처음이라 어색할 텐데. 처음 오는 사람들 많대. 그냥 편하게 가면 돼. 생각보다 별거 아니래. 그날 밤 혼자 누워 곰곰이 생각했다. 이대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정말 더 우울해질 것 같았다. 그래, 뭐 어때? 나라고 못 갈 건 없잖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용기 내서 가기로 했다. 영숙이랑 절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젊은 사람들만 올 줄 알았는데 우리 또래도 꽤 보여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곧 조편성을 한다고 해서
4명씩 묶어 함께 활동한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영숙이랑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엉뚱하게 다른 조로 배정됐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내 조에는 나 말고 3분이 더 계셨는데 그 중에 나보다 조금 더 연세 있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셨다. 그분이 바로 이영호 씨였다. 75, 키가 크고 첫인상부터 묘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자기소개 시간이 돌아오자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사연을 풀어놓는데 영호 씨는 딱 한마디였다. 이영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끝이었다. 말수가 워낙 적어서 오히려 더 인상에 남았다. 예불 시간이 됐다. 스님이 불경 읽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솔직히 하나도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영호 씨는 소리도 거의 내지 않고 입술만 살짝 움직이며 묵묵히 따라하고 있었다. 표정이 워낙 진지해서 괜히 혼자 더 서툴게 느껴졌다. 이런 분이랑 이틀을 같이 지내야 한다니 싶어 조금 답답했는데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영호 씨, 혹시 절에는 자주 와보셨어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짧게 말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통하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비슷한 이유로 온 거였으니까. 오후에는 명상 시간이 있었다. 나는 자꾸 딴 생각이 나서 눈만 감고 버티고 있었는데 옆에 영호 씨는 미동도 없이 숨결마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괜히 대단해 보였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마당에 나와 앉아 있으니 공기가 상쾌하고 별이 쏟아질 듯 보였다. 그런데 영호 씨도 혼자 나와 있었다. 영호 씨는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고 무뚝뚝해 보였구나 싶었다. 은퇴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말은 짧은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러다 영호 씨가 불쑥 물었다. 미영 씨는 괜찮으신가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 짧은 질문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겉으론 무뚝뚝해도 관심은 가지고 있구나 싶어서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말 뒤로 또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다. 이영호라는 분 참 묘한 사람이었다. 말은 거의 없는데 괜히 믿음이 가고 옆에 있으면 든든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다. 오랜만에 편히 잤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에서는 늘 차소리, 사람 소리에 깨곤 했는데 여기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아침 예불에서 다시 마주쳤다. 어제보다 조금은 자연스럽게 인사가 오갔다. 잘 주무셨어요? 네. 미영 씨도 잘 주무신 것 같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어제보다 어색함이 조금 풀린 느낌이었다. 그날은 조별로 산책이 있었다. 절 뒤편 산길을 4명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산길이 꽤 가팔라서 나는 금방 숨이 찼는데 영호 씨가 자연스럽게 내 속도를 맞춰주셨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다른 2분은 금세 앞서가 버리고 우리 둘만 뒤에 남아 천천히 걸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영호 씨, 경찰 생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힘들었죠? 하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은퇴하시고 나서는 그 순간 영호 씨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가고 나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역시 같은 처지였으니까. 저도 그래요. 남편이 12년 전에 갔거든요. 가게까지 접고 나니까 하루가 더 길어지고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는 짧게만 대답했지만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이상하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는 그런 침묵 같았다. 산 중턱에 작은 정자가 있어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절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다. 경치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거 보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먼저 물었다. 영호 씨 혹시 외로우세요? 내 질문에 그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솔직하게 말했다. 외롭죠, 많이. 그 대답에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도 모르게 고백이 흘러나왔다.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잘 때, 가끔은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사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 영호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늘 앉던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요. 근데 그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남편 자리 그대로 비워두고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종이를 씹는 것 같거든요. 맛도 없고 목구멍으로 겨우 넘기는 거죠. 영호 씨가 내 말을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오가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차담 시간이 있었다. 스님이 직접 차를 우려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다른 분들은 살아온 세월에 대해 깊은 얘기들을 털어놓았는데 나는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런데 영호 씨가 불쑥 입을 열었다. 스님, 사람이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억지로 부정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가장 큰 치유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저녁 또다시 마당에 나와 앉았다. 어제처럼 혹시 영호 씨도 나오실까 싶어 기다렸는데 정말로 마당 쪽으로 걸어 나오셨다. 또 뵙네요. 네, 여기가 참 좋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은빛이었다. 잠시 후 영호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미영 씨, 잠깐 같이 바람 좀 쐬실래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는 나도 잘 몰랐다. 네, 좋아요. 우리는 절 뒤편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달빛 아래 길은 환할 정도로 밝았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기분이 상쾌했다. 걷다 보니 작은 평상이 하나 나왔다. 여기 앉을까요? 그래요. 처음엔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았다. 그런데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어느새 조금씩 가까워졌다. 춥지 않으세요? 들어가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밤 공기 맡아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도시에서는 몇 개나 볼까 싶은 별들이 여기선 하늘 가득했다. 그때 영호 씨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미영 씨, 네, 잠시 머뭇거리다 영호 씨가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웃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참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영 씨랑 이야기 나누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일렁였다. 저도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어도 이런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러게요. 가족들에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죠. 걱정 끼칠까 봐서. 맞아요. 괜찮다, 괜찮다 말은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아무한테도 얘기 못 하잖아요. 영호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견디는 게 익숙해져 버려서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때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내 손 옆에 살짝 올려놓았다. 나도 모르게 그 손 위에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참 오래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였다. 영호 씨가 낮게 속삭였다. 이 나이에 누가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줄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내 마음도 똑같았으니까. 저도 그래요. 남편 간 뒤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을 맞잡은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러다 영호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미영 씨, 제 방으로 가실래요?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네, 짧게 대답했고 우리는 함께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걸어갔다. 영호 씨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방 안은 고요했다. 영호 씨가 직접 차를 끓여주셨는데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나 역시 심장이 두근거려서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던가. 순간 나 자신이 마치 처음 연애하는 소녀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차를 마시며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때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영 씨, 저 지금 너무 떨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영호 씨가 천천히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미영 씨, 괜찮으신가요? 나는 말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주름진 손끝이 조심스럽게 서로의 옷깃을 풀어내렸다. 급하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마치 세월의 무게를 하나씩 벗겨내듯이 수십 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손길에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호의 거친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났다. 피부 위로 스치는 온기, 그 아래로 번져오는 뜨거운 떨림.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그리움이 솟구쳤다. 미영 씨,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다. 떨리는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로의 몸을 더듬는 손길은 젊은 시절처럼 성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더 깊고 진중했다. 세월이 새긴 주름 하나하나까지 천천히 쓰다듬으며 서로의 상처와 빈자리를 메워주듯 했다. 가까이 밀착된 체온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심장은 오래된 북처럼 쿵쾅거렸다. 나이든 몸이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몸과 마음이 맞닿는 그 자리에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시 여자가 된다는 게 있다면 지금이 그 순간이겠구나. 그날 밤은 뜨겁고 달콤했다. 서로를 아는 채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숨을 섞으며 속삭이는 목소리, 달빛에 물든 피부, 이마와 뺨을 스치는 입맞춤. 모든 것이 새삼스레 눈부시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 젊었을 적 꾸었던 꿈들이 되살아나듯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 오랜 공허를 채워주는 친밀함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마침내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밤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침이 밝기 전 눈이 먼저 떠졌다. 영호 씨 품에서 깨어났는데 참 묘한 기분이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깊고 편안하게 잠든 건지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였다. 영호 씨는 아직 자고 있었다.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구나 싶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맑고 청아한 소리.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누워 영호 씨의 체온을 느꼈다. 이런 아침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구나. 그때 영호 씨가 살며시 눈을 뜨더니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깨셨어요? 네, 조금 전에요. 영우 씨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런 새벽이 다시 오긴 하네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다. 맞아. 평화로운 새벽이 다시 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문득 물었다. 영우 씨, 후회하세요? 왜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궁금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미영 씨는요? 저도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고맙다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저 서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잠시 후 영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미영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제야 아쉬움이 몰려왔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어제 도착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호 씨가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다. 일어날 시간이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 깨기 전에 각자 방으로 돌아가야 했으니 우리는 옷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담담했다. 문 앞에서 영호 씨가 나를 불렀다. 미영 씨, 네,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젯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마음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말로요.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오래도록 남았다. 미영 씨, 집에 돌아가서도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영호 씨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읽혔다. 외로움도 희망도 조심스러운 기대도 함께 담겨 있었다. 물론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번지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다. 마지막 날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짐을 챙기는 시간이 됐다. 영숙이가 다가와 물었다. 미영아, 어땠어? 절에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응, 와 보길 잘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영숙이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웃었다. 네가 뭔가 달라졌다. 얼굴이 환해졌네. 그래? 아마 공기 좋은 데 와서 그런가 봐. 나는 대충 웃어 넘겼지만 영숙인 친구라 그런지 뭔가 눈치챈 듯했다. 작별 인사의 시간이 왔다.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하게 말해야 했다. 미영 씨, 3일 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영우 씨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겉으론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아쉬움이 쏟아졌다. 그때 영호 씨가 슬쩍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받아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쪽지를 펼쳐보았다. 정갈한 글씨로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영 씨,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영호 드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예전처럼 고요했지만 정과는 달랐다. 이제는 허전함보다 작은 기대감이 있었다. 영호 씨가 있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한결 덜 외로웠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미영 씨, 영우입니다. 집에는 잘 도착하셨나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네, 무사히 도착했어요. 영우 씨도 잘 들어가셨죠? 네. 그런데 집이 너무 조용해서 미영 씨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던지.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전화를 주고받았다. 아침엔 안부를 묻고 저녁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다.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일주일쯤 지나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영 씨,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뵐까요? 차라도 같이 하면서요. 순간 망설였다. 절에서는 특별한 분위기였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괜찮을까 걱정이 됐다. 하지만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중간 지점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고 갈아입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마음이 설렜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영호 씨는 이미 와 있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 보였다. 미영 씨,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겨주었다. 절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정중하고 한껏 신경 쓴 모습이었다. 늦지 않았죠? 길을 좀 헤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온 참입니다. 그의 앞에 놓인 커피가 반쯤 비어 있는 걸 보고 나는 속으로 웃었다. 꽤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겠구나. 그 마음이 전해져 괜히 가슴이 더 따뜻해졌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절에서 느꼈던 편안함이 그대로 이어졌다. 아니,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느낌이었다. 미영 씨, 그 뒤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하루가 덜 길어요. 전화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몇 시에 전화드릴까 혼자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앉아 있었다. 젊었을 때의 꿈, 자식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할 이야기가 끝도 없었다. 카페를 나오며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 씨, 괜찮으시면 앞으로 자주 만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정기적인 만남이 시작됐다. 두 번째 만남은 공원 산책이었다. 연못가를 돌다 보니 나이 든 부부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호 씨가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이 느껴졌다. 영우 씨,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 갖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사람 옹기잖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젊을 때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었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사랑은 위로이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동반이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영호 씨가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다. 미영 씨, 저 혼자 사는 집이 있는데 좀 큽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오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도 같았다.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영호 씨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은 단정하게 정리돼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텃밭도 가꾸시는구나. 네. 아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건데 혼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추, 고추, 깨십 정도.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혼자 살기엔 확실히 넓어 보였다. 집이 참 크네요. 그러게요. 요즘은 방 2개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둡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느껴졌다. 그때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저는 미영 씨와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그냥 동반자로요. 서로 외롭지 않게 같이 늙어가면서.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서 장난스러움은 전혀 없었다. 오직 진심뿐이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혼자 늙어간다는 게 참 두렵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하지만 곧 생각이 정리됐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네, 한번 시작해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격일로, 그러다 자연스럽게 매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아직 내 집을 그대로 두고 낮에는 주로 영호 씨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텃밭을 돌보는 소소한 일상. 영호 씨는 의외로 세심한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 두었다가 미리 재료를 사두거나 내가 힘들어할 만한 일은 먼저 나서서 처리했다. 영호 씨,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제 생활이 달라졌어요. 혼자 있을 땐 대충 끼니 때우기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정말 그랬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함께 지낸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영호 씨가 말했다. 미영 씨, 우리 아예 한 집에서 살까요? 사실 나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매일 오가기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혼자 자는 밤이 여전히 외로웠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우리가 잘못하는 건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우린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고 그 자체로 잘못일 건 없었다. 나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엄마, 새로운 분을 만났어. 잠시 조용하더니 아들이 신중히 물었다. 새로운 분이요? 어떤 분인데요? 연세도 비슷하고 참 좋은 분이야. 앞으로 함께 지내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떠니? 조금의 정적 뒤에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가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사실 엄마 혼자 계신 게 늘 걱정됐거든요. 그분 어떤 분인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줘서 마음이 놓였다. 며칠 뒤 아들 부부와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영호 씨가 식사 전에 나지막이 말했다. 미영 씨, 제가 혹시 실수하면 어쩌죠? 괜찮아요.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아들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엄마 좋은 분 같으세요. 엄마를 편하게 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기쁩니다. 영호 씨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 안심이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훨씬 편해졌다. 이제는 누굴 의식하기보다 그저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우리는 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내 집은 전세를 놓고 나는 영호 씨 집으로 들어왔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밥을 차려 먹고 장을 보러 다니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 젊은 부부들이 하던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왔다. 가끔 영호 씨가 말했다. 미영 씨,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물론 처음에는 서로의 습관을 맞춰가는 게 쉽지 않았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이 맞춰졌다. 함께한 지 6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는 걸 함께 지켜보는 것도 새로웠다. 봄에는 텃밭에 씨를 뿌리고 여름엔 함께 수확한 채소로 밥상을 차리고 가을엔 단풍을 보러 다녔다. 내년에는 여행도 가볼까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절에서 만났으니까 다른 절도 가보고 아니면 바다도 같이 보러 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뛰었다. 앞으로 함께할 계획이 있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일 줄 몰랐다. 어느 날 영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미영 씨, 우리 혼인신고도 할까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만약 한쪽이 아프면 보호자 역할도 해줄 수 있고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73세, 75세에 재혼하는 거네요. 늦은 결혼이긴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전혀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이야. 작은 결혼식도 올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 의미만큼은 누구보다 컸다. 영숙이가 와서 말했다. 미영아, 정말 잘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기쁘다. 고마워. 영수가. 내가 절 가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게 내가 큐피드였네. 우리는 그날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우리의 일상은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다. 아침 운동을 함께하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텃밭을 가꾸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 웃고 자식들 집에도 함께 다녀왔다. 영호 씨가 가끔 말했다.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어.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 달랐다. 치열한 열정보다는 따뜻한 위로였고 뜨거운 감정보다는 깊은 이해였다. 서로의 아픈 곳을 감싸주고 외로움을 나누고 남은 시간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이제 우리는 75세와 77세가 됐다. 몸은 예전보다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 가끔 절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린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영호 씨가 말한다. 우리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정말 큰 행운이었어. 73세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의 황혼 로맨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설렘이나 사랑이 멀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온기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시거나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만남은 뜻밖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그 작은 용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